짧은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데도 저한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EOC 연구회 모임을 계속하고 있고 루이지 노브루니 교수님 저서를 번역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끼리 이제 스터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저희 그 EOC 연구회 하고 계신 천세혁 교수님께서 상업교육학회에서 EOC 세션을 마련을 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을 소개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폰테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그 PPT의 내용 중에서 사실은 EOC를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고 계신 기업가분들이 오늘 모임에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EOC의 정신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것과 경제 활동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학술적인 의미에서 연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가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철학의 개념으로 봤던 정신과 경제학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어떤 실천,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부분하고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발표했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경제라고 하면 보통 생산, 소비, 분배, 교환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했을 때 자원은 희소하고 그 희소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인간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경제적 상식이라고 하는 선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뭐 생태 위기라든지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그런 기존의 경제학적인 질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과학적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개인의 이기심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익에 대한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만을 바탕으로 지탱하는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 다른 지향을 가진 경제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학술적인 비판의 논지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는 해왔었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렇다면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들이 계속해서 공존했던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경제적 인간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경제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인간을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철학이 없는 인간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 인간,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산다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상식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돈이 중요해라든지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방식에 맞춰서 살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세팅 안에서라면 사실은 사회적 인간을 얘기하나 경제적 인간을 얘기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결함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루이지노 브룬 교수님이 코미니타스 이코노미에서 아니면 더 크게 봤을 때 사실은 EOC의 정신에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가 왜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근본 질문은 오늘날 경제학 혹은 경제를 움직이는 어떤 철학적인 질서의 기준에 사랑이 중심에 놓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 어떤 스타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학술적으로 엄밀한 접근을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분류를 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약간 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철학까지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의 종류가 보통 이제 뭐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가 있고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로스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애와 열정에 기반한 사랑, 필리아는 그것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우애나 형제에 가까운 동반자적인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사랑을 얘기한다면 아가페는 특히 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스토르게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뭔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러니까 그 내 피나 혈연을 기반한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랑
자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관계성에 대한 이해도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자 관계,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랑 오른쪽에 지금 삼자 관계를 보시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혹은 자원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화살표도 사실은 그 관계에서 한 사람이 더 늘어났을 때 가지의 수가 굉장히 확 늘어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자 관계에서는 그 관계성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폐쇄적인 형태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내가 주고받음에 직접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지만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 그래서 저희가 모두를 위한 경제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정말 다양한 사람들 모두 직접적으로 어떤 얽히지 않은 사람들까지를 이 관계 속에 끌어들이는 효과라고 하는 걸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경제의 결합이라고 할 때 이 관계성에 대한 지향까지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경제학 말고 경제 인류학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했던 사고성 혹은 호혜성이라고 번역되는 레스프로시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게 뭐 배석기 시대 경제학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호혜성은 주고받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관계성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자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자 관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공동체나 사회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기만 하는 것, 받기만 하는 것, 혹은 딱 주는 만큼만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이자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삼자 관계로 확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자 관계는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사람들 간의 폐쇄적인 관계 유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아까 앞에서 잠깐 이자 관계와 삼자 관계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를 상상의 범위에 넣는다. 혹은 그 고려의 범위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개방형 관계로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안에서 사실은 아까 사랑의 종류를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오늘날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형태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각각의 종류의 어떻게 보면 유형의 사랑이 그 해당될 수 있는 근간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고려, 그리고 관계 밖의 타인, 삼자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대응되는 경제 관계인가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많이 비판하는 딱 자기만 알고 있는 에로스의 근간은 철학적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가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자에 대한 혹은 삼자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상업상의 거래나 계약 관계 중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기반한 관계를 에로스라고 본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의 사랑에 기반한 관계를 필리아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사업상으로 보자면 연대나 유대에 해당하는 관계이겠지만 이것도 여전히 상대방,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고려는 있지만 관계 밖에 타인, 삼자에 대한 고려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스토르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혈족,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와 경제의 관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무슨 뭐 보모 국가라든지 뭐 가부장적 국가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대입해서 국가 경제나 아니면 위계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분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반면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가 사실은 이자와 삼자에 대한 고려까지 확장이 가능한 그래서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저희가 EOC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를
경제 활동에 실질적으로 집어넣는 케이스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저희가 세션에서 소개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 뒷부분에 EOC가 무엇인가는 사실 여기에서 다 꾸준히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이 이윤을 다시 사회로 나누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기반이 단순히 뭔가 공헌 차원이 아니라 주는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닿지 않는 모두라고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아가페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지금의 경제에서 가능한 일이야?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과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지의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작게나마 EOC 활동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활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연구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